안녕하세요. 함께 토지 구슬을 성장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도지역 세분화, 용도지역 지정이 안 됐다. 그래서 용도지역만 있는 경우 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었거든요. 최근에는 그래도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다 세분화되는데 아직도 강원도라든지 그 전라도 쪽 가면은 용도지역이 그대로 관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땅이 좋다고 다 얘기하시죠. 있겠죠? 그런데 토지이용계 확인원에 세분화되지 않고 그냥 관리지역으로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지?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안에 관한 법률 제 79조를 보면은 봅니다. 이게 그대로 한번 보면 될까요? 79조 2009년에 이 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때 나오고 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제 79조 용도지역 미지정 지정 안 된 거예요. 아예 용도지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요즘에는 거의 보기 힘든데 미세먼지요. 요거는 요즘에도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얘기입니다. 원래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걸로 지정돼야 되죠. 그 중 하나. 도시지역은 뭡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행정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데 이런 내용도 아예 지정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제일 낮은 것이 뭡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거의 보기 힘든 케이스고요. 이번에 보면은 도시지역, 관리지역의 같은 조에 따라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을 적용하고 보존관리지역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지이용계 확인서에 도시지역만 있고 세분화되는 게 뭐 있습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지역 바로 옆에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도시지역만 이렇게 딸랑 있어요. 그럴 때는 뭘로 본다? 녹지지역으로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얘기죠? 그다음 관리지역이 있는데 옆에 계획관리지역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지역만 딸랑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뭘로 본다? 보전관리지역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가장 낮은 걸로 적용되는 걸 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용도지역에 지정되지 않았으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대로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중 나오죠. 도시지역에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았으면 도시지역에서 가장 규제가 강한 보존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걸 본다. 이거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데 관리지역에서는 가장 규제가 강한 보존 관리지역으로 적용되는 걸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이 이게 뭐지?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보존 관리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도시지역만 있으면은 뭐다? 보존 녹지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예전에는 그래도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었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가 많았으니까 중요한 팁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한 팁이지?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뭐가 중요한 팁이 그럴 수 있죠. 근데 관리지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게 관리지역이 되어 있는데 왜 돈이 되는 팁이었냐면요. 관리지역 대신 무슨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죠? 보존관리지역으로 결정된 걸로 본 거잖아요. 근데 어떤 정보에 의해서 요 지역이 뭘로 바뀐다는 정보가 입수가 됩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다, 이런 정보가 입수하면 우리는 보존관리지역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땅을 산 거예요? 계획관리지역을 땅을 산 거 아닙니까? 관리지역 땅을 샀는데 용도지역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이건데 용도지역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땅 아닙니까? 이거 보존관리에서 계획관리지역 땅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상당히 돈이 되는 그런 팁이었습니다. 도시지역인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원래 보존 녹지역이 가장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용도 지역이 변경을 해서 뭘로 바뀝니까?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공업지역, 상업지역 못 봤는데 주거지역은 바뀌는 거 있습니다. 아니면 뭘로 바뀌어요? 자연녹지 지역은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생산녹지도 있고. 근데 보존녹지 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생산녹지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정보가 지금처럼 많이 오픈되지 않아서 이렇게 바뀌는 거를 어떤 정보를 통해서 어떤 그 회의나 공청회를 통해서 바뀐다는 정보가 있으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투자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요. 그렇죠? 없고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거의 요즘 최근에 못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아예 보존관리지역으로 편입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지금은 맞을 것 같아요. 아, 예전에는 왜 돈이 되었다? 관리지역이 보존관리지역이 아니라 계획관리지역, 보존녹지지역이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 돈이 되는 투자 대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건 이제 예전 얘기고 최근에는 이제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뭐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관리지역의 다양성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은 다 하실 거고 미세분 관리지역 이건 위에 법률에서 보존관리지역 된다는 거 관리 있는 것입니다. 요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으니까 다 알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는 반전이 나오는 겁니다. 반전이. 세분화되지 않는 관리지역이라도 공장, 일정 등 허가를 받는 계획관리지역의 대접을 받는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뭐였습니까? 분명히 관리지역인데 세분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관리지역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톡에서만 안 변한 거죠. 이런 관리지역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팁은 뭘까요? 아, 관리지역 있다? 아, 보존관리지역이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요거를 뭐야? 주변 지역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땅 이렇게 있습니다. 전부 다 계획관리지역이에요. 생산. 이렇게 있어요. 여기만 이제 뭐예요? 그냥 관리지역이에요. 그럴 수 있죠. 여기 다 있는데 여기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 이거 보존관리지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뭐예요? 물어봐야죠. 왜 이거 계획관리지역이죠? 뭐 용도지역이 뭐가 잘못됐나요? 확인했는데 그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는 건데 아직 그 용도지역 바뀌지 않았네요. 그럼 뭐 본 거예요? 이게 신받다죠. 이게 신받다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런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돈 되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죠.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 대상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렇다고요. 요즘엔 더 알고 있는 것이 성장 관리 방안 아닌 계획 관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장 관리 계획이 톡에서가 계십니다. 계획 관리지 써 있죠? 토지 연가시는데 근데 밑에 성장 관리 방안 수립지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하고 성장 관리 방안하고 계획 관리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극진하게 대접받는 계획 관리 지역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단계별 방지역에서 이제 따로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뭐 관리 지역으로서 주거 지역, 공업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걸 더 많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요. 요즘에는 이거죠. 최근에는 이건 여태까지는 이거는 뭐였어요? 약간 이제 과거. 지금도 있을 수 있죠. 과거인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앞으로 현재부터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얘기 많이 나요. 관리지역이지만 개발에 제한이 되는 관리지역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관리지역 땅은 아니란 얘기죠. 무늬만 관리지역 땅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이건 미리 정말 중요합니다. 실전 투자에서는 연구반에서는 여기서는 따로 제가 공개하지 못하는데 실전 투자 연구반에서는 이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나는 분명히 계획관리지 땅을 샀는데 개발이 안 되는 계획관리지역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실전 투자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 꼭 다른 어떤 과정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고요. 용도지역 미지정 관리지역이 많죠. 아예 지정되지 않은 거 아니면 관리지역을 미세분 개발에 대한 용도가 다른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관리지역이라도 계획관리지역이라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다른 분들은 뭐 계획관리 무조건 땅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계획관리 지역도
개발이 안 되는 계획관리 지역도 있고요. 규모가 안 되는 계획도 있고, 어떤 성장관리처럼 개발을 더 촉진하는 그런 관리 지역도 있습니다. 개발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좋은 땅,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 땅이 아니라는 얘기죠. 요거에 대한 오해만 없어도 우리가 토지 투자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참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전에 고수분이나 이제 토지 전문가한테 의뢰하시거나 이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지자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용도지역 어려울 수도 있겠죠. 앞서 제가 많이 용도지역에 대해서 얘기 포스팅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보시면서 토지 투자 언어에 익숙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언제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리지역이 위정된 관리지역이라든지 계획 관리지역이라도 개발이 안 된 관리지역도 있다.